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며 비법률적 내용까지 언급한 판결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9일 오후 2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는데요.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구구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국헌을 준수하고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판결문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온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인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서방이라는 인식은 일본에만 있는 겁니다. 일본 극우들의 주장이에요. 일본이 무슨 서방입니까? 일본이 뭐 유럽에 있어요? 백인들이에요. 문화가 무슨 지중해 문화권에 있습니까? 그냥 동양에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이제 타라이꾸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동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양에 속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그게 일본 극우의 멘탈리티예요. 김양호 판사는 그 일본 극우만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겁니다. 일본이 무슨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예요. 일본 이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극우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서양인들이라고 막 주장하거든요. 이분이 일본 극우의 멘탈리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나라 중앙에서 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 재판장 김양호는 강제노역 피해자 송씨 등 85명이 일본 제철, 미쓰비치 중공 등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재판부는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간 개인 간 손해배상이 해결됐다는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고 언급하는 등 판결의 법리적 근거와 무관한 사안을 언급해 비판이 일었는데요.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거나 문명국으로서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 한국 판사와 한국 법원이 맞느냐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인데요. 이런 친일 역사 사관을 가진 판사가 대한민국 재판부에 앉아 친일 판결을 내렸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완벽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완벽한 친일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완벽한 독립과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친일 판사 김양호는 탄핵이 답입니다.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청장을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조사 수사방해 관련 혐의 등으로 입건했는데요.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약칭 사세행은 공수처의 윤 전 청장을 2차례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엔 윤 전 청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 등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또 3월 4일에는 윤 전 청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의 2사건을 입건했다고 통지했는데요. 공수처는 이 밖에도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년 대선 출마를 앞둔 대권주자가 공수처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되는 징기록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그의 범죄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한 검언유착 사건 수사방해, 또 윤대진 형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해 벌였던 각종 의혹 등 셀 수 없는 많은 정황과 의혹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일가족 사건도 포함되는데요. 모두 다 밝혀내야 합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죠. 만약 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사변이 될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은 보셨던 것처럼 건설업자 윤준청 씨로부터 예. 성접대라든가 그 밖에 기타 뇌물 등을 받았다는 걸로 굉장히 큰 국민적인 예.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만 검찰 수사가 과거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무혐의 처분으로 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수사를 했고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전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예.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 그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인정까지 했지만 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면소를 해줬던 예. 겁니다. 소에서 이제 면제를 해준다 이런 의미인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학의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결국 검찰의 시간 끌기에 저희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가 결정되면서 8개월 만에 석방됐는데요. 대법원 3부 주심 이용구 대법관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보석도 허가됐는데요. 앞서 1심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2심이 이를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 판단의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에 대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정치검찰의 승리로 끝난 걸까요? 우리가 이 꼴을 보자고 이 고생을 해왔던 걸까요?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 역사의 신기원으로 기록될 김학의의 무죄 석방, 희대의 조롱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게 법치국가가 맞기는 한 걸까요? 오늘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날입니다.